음, 안녕들 하셨습니까? 명인아시아바 TV 최학수입니다. 음, 한동안 동영상 촬영을 안 했죠. 음, 사실 일도 별로 없었고, 음, 오늘은 뭐, 먼저 얘기했었을 겁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음,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결론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또 후손들이 이 비계 계통, 이 아시바 계통으로는 절대 눈도 돌리지 말아라. 절대 이 계통으로 빠져들지 말아라. 인생 선배로서 어,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할지 못해봤지 다 해봤어요. 이 계통으로 남들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저입니다. 또한 그만큼 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밖에다 내걸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저입니다. 그러하니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계통으로는 생각도 마시고 눈도 돌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배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 일단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음, 또 요즘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이나 후배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음, 얼마 전에 어, 제가 수신 차단까지 해놓고 거래를 캔슬을 했죠. 싹수가 노라니까. 젊은 시절에는 수신 차단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많이 먹은 저로서는 어, 캔슬할 업체는 캔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에,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배가 불러서 캔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이 직업은 돈 욕심에 조금만 판단 잘못하면은 바로 저승 갑니다. 이거는 협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포심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선배로서 이 계통의 경험자로서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욕심에 아차 판단에 잘못 하루 일당 한번 벌어보려고 들어왔다가는 바로 저승행인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당 몇 푼 받으려고 본인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자, 얼마 전에 그 거래를 제가 캔슬했던 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명문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 교수분이 특허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나 다리, 교각이나 무슨 순환 고속도로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음새가 있죠. 이음새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 우리가 차를 끌고 진행할 때 떨거덕 떨거덕 하고 나는 소리가 요새 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특허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 작업을 하거나 교체 작업을 하거나 뭐 하는 그 특허인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교각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내부 순환 고속도로가 밑에 삐아가 서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서 있죠. 그다음에 삐아가 이렇게 돼 있고 양쪽 날개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펴져 있죠. 그럼 이 위로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삐아 내부에 이 연결 부위 통로가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1m도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한 70cm에서 80cm 이 정도 폭이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아시바를 매서 발판을 상부에만 깔아서 요 삐아 요 연거부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용접을 하든 뭐라든 본인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깔아주는 공사입니다. 제가 그 서울 순환 내부 고속도로 그 공사를 1개소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도면을 보내줬는데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서 이렇게 보내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겁니다. 뭐 내부 통로고 7, 80cm 되고 길이도 뭐 얼마 안 되고 한 20m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별거 아니다 해서 뛰어들었다가 큰 코로 다쳤는데 10m고 20m고 그 공간은 아시바도 아니고 장난감이죠. 뭐 높아봐야 4m도 안 나오는 높이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런데 그들이 얘기 안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밑밥을 제가 그들이 밑밥을 던졌는데 제가 이 멍청하게 물었던 거죠. 이 호구 찾아 산만리 하다가 제가 걸린 겁니다. 양쪽에 그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기둥이에요. 삐아가 이렇게 돼 있고 요 날개 이 부분이 그냥 허공에 허공 없는 겁니다. 요 부분이 대략 한 4m쯤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공중에 매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공간은 너무너무 협소하죠. 그러니까 서서 작업도 안 되고 웅크려서도 안 되고
낮은 포복도 안 되고 누워서도 안 되고 아주 희한한 자세로 그냥 배 틀어서 들어가야 간신히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빈크램프를 매달아야 돼요. 공중에 매달아야 되니까 임팩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임팩트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또 20m, 10m 구간도 아예 안 들어가고 전부 깔깔이라 그러죠. 라제트라 그래요. 라셋. 그거를 또 깔깔이를 접은 것도 안 되고 일자 깔깔이로 해서 따그닥따그닥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일자 깔깔이도 잘 안 되는, 잘 안 들어가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이 공중에 매다는 공간이 양쪽 4m, 4m 이 공간. 성남에서 난다 긴다에는 짬밥 많은 프로 중에 상프로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딱 안에 들어가서 요 내부 요 공간은 까짓 거 4m도 안 되니까 누구나 다 하죠. 이 양쪽 날개를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힘을 탁 뺏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 돈 내놔 집에 간다. 이런 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정말 그거를 그 고생을 표현을 하자면 어떤 자세라도 나와야 백두산 꼭대기에 있던, 제가 300m 이상을 맨 신기록 보유자인데 겁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간이. 그렇게 간땡이가 나인데 두려움 없는 저입니다. 어떤 자세가 나와야 공중에 매달 거 아니에요. 굴 속을 탐험해도 그 정도로 아닐 겁니다. 정말.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해서 제가 양쪽을 다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거짓말 안 하고 3박 4일 동안 그냥 끙끙끙 앓았어. 이 일이고 뭐고 그냥 뭐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마진이나 좀 많이 남았으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당 떼먹기 한다고. 그 한 대가리 두 대가리 남는 게 그게 마진이라고 들어가서 한 건데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요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도면을 10m에서 20m 사이 도면만 딱 간단하게 그려 갖고 보냈어요. 현적 빼다오. 그럼 저희는 그 도면대로 빼지 이 양쪽 날개가 허공에 달린지 공중에 매달아야 되는지 그 짓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 발주를 낸 그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미끼만 저한테 던진 거예요. 이 양쪽 날개는 너희들이 이미 자재를 갖고 들어왔으니 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떡할 거야 이놈들. 걸렸지? 낚싯방울에 코가 낀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잘 나가는 2군, 3군 이런 새끼들 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대기업에서 설계도가 오건 도면이 오건 어떤 전화가 오건 분명히 미끼를 던져요. 낚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대기업이고 뭐고 들어갔다가 하면 바로 병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고생을 해서 3박 4일 끙끙 앓아서 했으면, 끙끙 앓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인간이라면 공사가 완료됐으면 돈 매너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기쳐서 공사한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단가고 뭐고 다. 돈을 질질 끌어요 또. 응?
전화도 받다 말다 그러고. 이거 대학 교수 맞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라는 인간이 특허증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짓거리래요? 여러분 대충 통밥을 잡아보세요. 본인 특허증이 있잖아요. 본인밖에 공사 못해요. 독점입니다, 독점. 견적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닭 잡아먹는데 털도 안 뜯고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한 5, 6년 지난, 5, 6년이 지났는지 7년이 지난지 꽤 됐어요.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아시냐고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까먹었는데, 아, 전화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그 교수예요. 도면을 또 보내왔어요. 견적 뽑아달라고. 이번에는 뭐, 김포대교랍니다. 밑에 강물 흐르고 있죠. 그 도면을 대충 보내왔어요. 세 개소를 할 거다. 사진 몇 장 찍어놓고. 견적 뽑아다오. 뭐죠? 또 낚시하는 거예요. 또 미끼라고. 그 견적을 안 뽑아줬더니 두세 번 전화가 왔어요. 왜 견적 안 뽑아주냐고. 전화 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 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미 그쪽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서너 번 당했으면 됐지. 나이 60에 겪을 거 다 겪은 제가 똑같은 수법에 또 가서 그 짓거리를 하면 이런 바보도 이런 병신 바보도 없는 거죠. 차라리 앉아서 구수산만 먹고 그러는 게 낫지요. 대기업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사라고 그래요. 근데 뭐 김이사, 박이사, 최이사도 아니고 그냥 이사래요. 명함도 안 보내주고 어느 대기업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통밥이 어서 나옵니다. 그런 거 설치하는 대기업을 알고 있고 또 제가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집전기라 그러더라고요. 집전기. 집전기를 제가 옛날에 외부를 다 맸었어요. 안으로 찌르고 밖으로 밀고 뭐 아주 그냥 요사스럽게 매야 됩니다. 안전교육이라 안전교육 다 받고 안전교육도 뭐 그냥 안전교육인 줄 아십니까? 대기업 안전교육이 혈압 재고 뭐 하고 이러는 건 기본이고 안전벨트에 안전화에 안전모에 안전고리에 기본 세팅이죠. 기계 공사를 하면은 안전고리 무조건 걸고 해야 되죠. 안 걸었다간 퇴출입니다. 아시죠? 안전고리 걸어서 속도 안 나는 거. 속도 안 나게 설설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견적을 안 주니까 모순이죠. 제가 했던 회사예요. 통밥이 딱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집전기 내부를 매야 된다. 탱크로리는 아닌데 탱크로리처럼 생겼어요. 직사각형에 아,
위쪽은, 상부 쪽은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집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이제 수평비계를 매야 되겠다. 또 사람이 오르내리고 해야 되니 계단도 하나 안에다 짜다오, 당연히.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 공사 아닌 것처럼, 하긴 뭐 높이가 5m에 가로 세로 5m, 5m 10m인가 5m 7m인가 뭐 그래요. 직사각형이. 여러분도 대충 들어, 저게 무슨 공사 이럴 있을 거예요. 계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만한 계곡으로. 70cm나, 커야 한 80cm 정도. 계곡으로 사람들 하나 들고, 물건도 그리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죠. 말만 들어서. 그까짓 게 뭐 공사라고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것도 낚시 미끼입니다. 미끼. 지렁이 달아놓은 겁니다. 안전교육의 모에 회사에 대한 규정과 규칙은 모두 100%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이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꽤 남긴다고 견적을 놓는데 바로 울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호구 찾아 산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업체, 일 잘하는 업체, 또 거기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또 거기에 적당한 마진이라든가 견적을 넣는 이런 정확한 업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업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호구, 분수대기 같은 놈들, 계산도 잘 못하는 놈들, 그냥 어리버리한 놈들, 이런 놈들 데려다가 노예로 쓰는 겁니다. 말로만 도움을 준 거예요. 대기업도 이런 짓을 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돼.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와, 설마 저 양반이 정신 나갔나? 대기업이 뭐 어떤 회사인데 당신이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따위 얘기를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꼬치꼬치. 꼬치꼬치 캐묻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전국을 찌르는 겁니다. 제가. 너희들 미끼는 가짜 미끼다라고 나가 탁탁 찔릅니다. 몇 가지를. 이 사람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점잖게 협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통 깔고 사채업자가 채권자, 채무자한테 협박하듯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 툭 끊어요. 무시무시하죠? 잘 생각해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일평생을 당하고 살았는데 뭘 더 이상 생각하라고.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먼저 한 얘기니까 뭐 단독주택을 짓고 뭐 이런 일반적인 현장 이런 데서도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할 때 한 품, 해체 한 품, 딱 두 품 남기는 겁니다. 인건비 딱 2명 품 남기는 거예요. 설치 한 품, 해체 한 품.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사업액 공사에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물건을 4,500만 원치 띄워다 놓고 마진 60만 원 남기면 당신들 장사하실 겁니까? 400만 원치 다 팔았는데 마진이 60만 원 남았어요. 여러분들 장사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설치 한 품, 해체 한 품이 비싸답니다. 이 두 품 없애야 합니다. 그냥 해다옵니다. 그냥 해다오. 그 대신에 너희들은 자재재가 남지 않느냐. 여러분, 자재 수리 안 하고 삽니까? 자재가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나? 안 구겨지나요? 생전 녹도 안 슬고 어찌 그러지도 않는 모양이지? 어디 휘어지지도 않는 모양이야. 자재 수리비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는커녕 경비 자체가 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수리비 자체로 쪽으로는. 그 자재비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꽝이요, 꽝. 그래서 자꾸 제가 도적놈들, 도적대들 하는 거예요. 그게 산적이지, 어떻게. 아니, 산적이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 모가지 칼 대고 보따리 다 내놔.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똑같지 않냐고. 그런 산적 개념, 도둑대 개념들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을 수밖에.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간에 다 똑같은 운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묵과해야 되고 그냥 묻어야 되고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비춰야 되고 우리가 희생을 했네 어쩌네 목숨을 바쳤네 목숨을 내놨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일반인이 됐건 특수한 사람이 됐건 정부 관계자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대충 알 사람만 알면서 암암리에 넘어가고 있는 얘기를 왜
이제 와서 떠드느냐. 불편하다. 그러하니 저는 이제 옛날로 치면 나이가 환갑이에요. 나이가 60인데 제가 몸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 후배님들, 또 우리 후손님들,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절대 이 계통으로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본인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식까지 대대손손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구조와 제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 간다고 또 개발도상국 간다고 우리나라보다 더 나을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아시바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 프로니 뭐니 아마추어니 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채용해보고 써보고 같이 일도 많이 해보고 정말 별별 사람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 비경영이라는 사람들이 나름 경륜도 많고 프로 중에 상프로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경우가 없고 막갑하고 18로 시작해서 조팔로 얘기가 끝나고 어쩌면 저렇게 쌍소리를 퍽퍽 해대고 경우 없이 막 눈을 아래 위로 부라리고 뭔가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처럼 왜 저럴까? 일은 잘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 인간들이 안 돼 있지? 라고 원망도 해봤고 또 나름대로 저도 한승격하니 소리도 많이 질러봤고 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나온 세월 지금 뭐 나이 60 찰 때까지 모든 겪은 것을 종합을 해보면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일하면서 쌍소리도 해야지 속에 있는 답답함과 엉어리가 좀 풀어지고 누가 이 계통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 말종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계통은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물에 콩나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가면은 일당으로 가면 쥐잡듯이 잡으니까 또 2인 1조로 해서 하루 이빠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달랑 2명만 불러서 일당을 이거 다 매라
다 설치해라. 당신들 이거 다 설치 안 하면 돈도 안 준다. 공갈 협박해대고 가진 짓거리 다 하고 여차하면 이거 가는데 일하다가 여차하면 저희 갑니다. 이런 짓거리를 해대니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 프로들은 악만 남은 거죠. 누가 좋은 소리 해도 삐그닥 못 가네 18 못 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침 탁탁 뱉고 나는 인간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지금 다 겪어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그나마 그거라도 안 했으면 이 사람도 또라이 돼서 미쳤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이 와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앞으로 비계일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 준비 중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짬짬이 나와서 일당일을 시작을 해서 이 건설 계통으로 가끔씩 일하고 용돈 벌어 들어가고 뭐 이런 구조였죠. 농사꾼들이 왜 일당을 벌러 나올까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 얘기. 그냥 조그마한 텃밭에 자기 가족들 먹을 식량이라도 재배를 하고 조금 가난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배속 편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고 대농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이 소농 조그맣게 소작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들 먹을 식량만 재배를 하시고 당연히 여기저기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뭐고 온통 세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그거 내야 되잖아요. 가끔씩 가끔씩 몸 풀러 나와서 노가다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돈 벌어서 들어가서 가정을 돌보고 사시는 게 그게 평화롭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농사 지어서 자식들 4년제 대학 졸업시키고 명문대학 보내고 박사 만들고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쓸데없는 말 집어치우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밥 먹듯이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